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민심의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빅데이터 톡톡 시간입니다. 민지숙 기자, 선거운동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보들이 주로 어디를 공략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동선의 정치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지난 2주 동안 4개 권역 후보자들이 찾은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제주까지 찾으면서 가장 다양한 동선 보여줬고요. 이 중도층 민심을 확 끌어와야 하는 김문수 후보는 51% 수도권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보다도 영남권을 더 비중 있게 돌면서 지지율 10% 확보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후보별로 전략 포인트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식 일정에서 각 방문 장소의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라는 키워드가 총 18번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전통시장 방문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전국의 대학만 8곳을 찾았습니다. 예, 선거 막판이 되면 지지층이 결집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 기사 본 것처럼 실제로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김문수, 이준석 두 범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을 합쳐보니까요. 46%로 이재명 후보보다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지난주엔 의견 유보라고 답한 사람들이 12%였는데 이번 주엔 8%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수 지지층이지만 어떤 이유로 뜻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일로 보수 지지를 밝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빅데이터 감성지수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도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판이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영화 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정 데이터가 이날 부정선거 윤석열 영화 같은 키워드와 함께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이 감성지수 바뀌는데요. 긍정 여론이 올라가고 부정 감성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죠?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가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 날입니다. 예. 배우자, 어린이집, 총출동과 같은 단어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가족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후보와 좀 대비되는 모습에 긍정 여론이 반응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 요소였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긍정 영향을 줬겠네요. 네,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같은 날 부정 감성을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부정선거, 내란, 응징과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동안 정책 공약 발표에 집중했던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내란 응징 프레임을 들고 오자 부정 여론이 올라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